이제 우리 그 조병학 부대표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낮은 리스크로 하이 리턴의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그러한 그 낮은 리스크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그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단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시장이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제품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연구개발 비용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인재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네트워크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은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도 과실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으로 표현되는 그 지수가 몇 개 있잖아요. 네네. 보면은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요, S&P 500이 있고,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 지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상당히 귀에 익은데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인지 몰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일단 다우존스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 30개를 표본으로 삼아서 지수를 산정합니다. 이게 1896년에 처음으로 30개 대형주를 뽑아서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했고, 뭐 당시에는 뭐 철도나 운송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IT나 이런 금융 쪽으로 많이 변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다우존스 지수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거는 몇 년 전에 우리가 GE라고 알고 있는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에디슨이 세운 회사죠. 네. 이 회사가 다우존스 지수의 원년 멤버였는데 탈락돼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성장성 높은 기업들을 상장시킨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의 지수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S&P 500 지수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00 종목을 뽑아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500개를 뽑아서 지수를 산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종목들 그 숫자도 참 많이 있겠지만, 네. 그 시가총액, 네. 이것도 상당하겠는데요? S&P 500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은 500개밖에 안 되지만 전체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거의 80%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네. 봐야겠네요. 예, 엄청난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S&P 500 지수는 미국 시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명드릴 그 ETF 같은 경우도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거나 그쪽 섹터에 있는 각 분야별, 산업 분야별로 투자하는 이런 ETF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우존스와 그 S&P 500 지수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물론 이게 등락의 차이는 뭐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예.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될 텐데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 한번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2일에 1462포인트였고요. 2020년 1월 2일에는 26,094포인트였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죠. S&P 500 지수는 2010년 1월 2일에 1115포인트였는데 2020년 1월 2일에는 10년 만에 3257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몇 포인트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S&P 500 지수로 보면 지난 50년간 연평균 9.7% 성장했고 25년간 9.3%, 지난 10년간 11.7%, 5년간 14.9% 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술주들의 성장이 도드라졌다는 것과 승자 독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수들이 성장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500 종목 중에서 잘 못하는 회사가 나오겠죠. 네. 실적이 떨어지면
자꾸 등수가 밀리다가 500이 바깥으로 밀려나면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등에 들어있는 이 회사들은 그냥 항상 1등부터 500등이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500개의 회사,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같지만 그 안에 그 기업은 변한다는 거죠. 그 포함되는 기업들의 그 종류, 회사 자체는 계속 변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요즘 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이 높다 보니까 이제 버블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은.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앞에서 세계 부자들, 여기 부자는 개인도 있지만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이 더 큽니다. 이 기업들이 연평균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기업이 10% 성장하고 물가도 같이 올라줍니다. 부동산이 제가 10% 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1%의 상위 부자들이 성장하는 성장률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0.1%는 약 15%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 못하는 애들을 계속 빼버리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는 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좀 뭐 이렇게 등락이 생기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 특히 뭐 나스닥이나 S&P 500 네. 이쪽에 주의를 깊이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런 곳에다 투자하면은 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라면 어디에 투자해도 손해 보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만든 게 ETF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ETF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표를 하나 나중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라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ETF인데요. 이 ETF는 가장 많은 비율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애플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아마존, 네 번째 페이스북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500종목은 아니고 504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기는 왜냐하면 끝에는 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이 아니라 504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밑에쯤 있던 애가 이제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면 얘는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4.02% 정도 시가총액이라면 편입하는 비중을 4.02%로 합니다. 이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만큼의 주식을 확보하는 거군요. 예, 시가총액 비율대로. 그러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애플이 1위가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손해본 만큼 팔아치우고 애플 주식을 더 편입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일반 주식을 ETF로 투자된 돈이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면 이 ETF는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위험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물론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은 이 500개 기업이 내는 평균 수익률 중에서 가중치를 둔 대로 그대로 다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성장률이 커진다는 의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100에 관련된 회사들의 수익률이 같이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애플이 잘 나가는 것과 페이스북이 잘 나가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둘이 같은 이런 기술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플에 투자할 것인가 페이스북에 투자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이걸 같이 담고 있고 만약에 페이스북이 못하면 그만큼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 투자 방식은 가장 우월한 방법이죠. 네. 근데 이 ETF도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SPY 이러한 종목도 있지만
뭐 또 많이 있죠. 예. 좀 이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 SPY라는 이 종목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지수를 추정하는 1세대 ETF입니다. 199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벌써 27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온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PY를 주가 그래프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끝도 없이 계속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고, 1999년에는 그 QQQ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나스닥에 상장된 상위 104개 종목을 가지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 QQQ가 SPY 500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높습니다. 아까 얘기한 12% 수익률이 SPY고 15% 수익률이 QQQ입니다. QQQ. 예, 그래서 이 QQQ는 사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03년, 4년 오면서 ETF들이 이제 좀 더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도 생기고, 뭐 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배당이 높은 그런 성향이 있는 주식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ETF들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분화해 왔고요. 정말 놀라운 건 가장 수익을 높이 내고 있는 ETF만 찾아서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를 담는 ETF. 예, 인공지능이 찾아서 이렇게 추적해서 담는 그런 ETF도 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미국에 그냥 세계의 많은 자금들이 몰리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얼마나 안정적인 시장인지라는 거 최고의 시장일 수밖에 없고요. 자본주의가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영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서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고 요번처럼 뭐 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있다고 보면 나 테슬라 주식 살래라고 가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SPY라는 S&P 500 종목에 안 들어가 있군요. 네. 다른 애플로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SPY에서 들어오는 투자금도 또 여기에 투자되죠. 여기 일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 QQQ로 투자되는 걸로 또 잔뜩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뭐 또 IT로 만들어진 그 IT 산업에 특화된 ETF로 들어와 있는 거기에 들어오는 또 들어오죠. 얘네들은 빠지고 싶어도 정말 빠질 수가 없는 구조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그렇게 다양한 곳에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그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사실 수요와 공급도 크잖아요. 아까 제가 인구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본이 들어온다는 건 계속 올라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이 시점에 내가 투자하고 나서 뭔가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지점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가에 사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앞으로 남은 날 중에 가장 쌀 때입니다. 네. 예, 이거는 지금 과거가 다 증명하고 있고 물론 이 평균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금융위기나 또는 뭐 이런 코로나 위기 같은 이런 숨어있는 악재까지도 다 반영을 해서 산정한 평균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평균 성장률 15%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지금 QQQ 같은 경우에 연초 1월 2일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14였을 겁니다. 지금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한 230쯤 됐었나? 그런데 지금은 270을 아마 넘었을 거고요. 좀 전에 상황이 더 좋았을 때는 302나 3 정도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지금 빠져 있는 게 옳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조금 너무 많이 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뭐 SPY나 QQQ나 이러한 미국의 유망한 ETF에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면 바로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낮은 가격이 올 때를 기다렸다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아, 그거 제가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네. 낮은 가격이 오는 시점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이제 제일 당황스러웠던 책 중에 하나 이런 게 내용이 있었어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3%가 뜨면 무조건 팔고 떠나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코로나 위기가 터질 때 실제로 마이너스 3%가 하루 떴습니다. 그 털고 나가신 분들은 이제 기분 좋으셨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미국으로 수요일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아침이었는데요. 제 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책을 다 인쇄했는데 마이너스 3%가 딱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아니면 돈데 제가 그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확률을 따져보니까 빠지고 폭락할 확률은 떨어질 확률은 53%, 다시 올라갈 확률은 47%예요. 반반 아닌가요? 반반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이너스 3%가 뜨면 이번에는 올라갈 확률이 47%라고 책에 써놨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어제까지 계속 올랐고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해에 성장한 성장률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214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30이라면 이건 투자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너무 많이 오른 거죠. 1년이 가기도 전에 33% 이렇게 이상 올랐다고 보면 이건 좀 과도하게 오른 거죠. 20%까지는 극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3%는 너무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정도 되면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돈을 한 방에 넣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이 관점 혹은 적립시. 예,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월급날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월급을 계속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그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자동으로 분산도 되죠. 네. 리스크 해칭도 되고 또 투자하는 재미가 생깁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SPY나 QQQ 그냥 우리도 잘 모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냥 이걸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둘의 차이를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 SPY는 11개의 산업 섹터를 다 가지고 있고, QQQ는 IT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와 바이오 이런 주식으로 이렇게 중심이 잡혀져 있는데요. 거의 상위 10%, 그러니까 SPY 같은 경우는 50 종목에 50%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0%에 50%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QQQ는 104종목 중에 10종목에, 그러니까 10%죠. 거의 10%에 55%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QQQ를 사신다고 하면 1등부터 10등에 다 거의 다 몰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SPY에 한다고 하면 한 50종목 정도에 들어가 있다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의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기술주들이 못 갈 때죠. 그렇죠. 기술주들이 못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SPY도 기술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또 받쳐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P&G, 비누하고 이런 로션 같은 거 만드는 존슨앤존슨은 그런 그 제약 회사이기도 하지만 로션도 만들고 이런 쪽에도 많이 있고요. 화학 제품들 만드니까요. 코카콜라, 어떤 에너지 기업 이런 데들이 속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경제가 어려워져도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비누로 세수 안 하고 물로만 세수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수요는 또 오히려 더 느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지수를 또 어느 정도 받쳐주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나는 3% 더 되는 수익 이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해 라고 생각하시면 SPY를 추천해 드리고요. 나머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원하시면 난 기술주들 너무 재밌어 그러면 QQQ 하시면 되는데 반반씩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반반이 답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기술주가 못 가는 그 상황에 네.
그 조건을 보면은 금리 인상이 되는 순간들이 기술주가 좀 약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한 2, 3년, 짧으면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거의 2023년이 올 때까지는 돈이 풀린 돈들이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돈은 기술주들에게도 만세지만 결국은 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기술주들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아직은 뭐 지금보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Y와 QQQ 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예상 수익률 이런 거 잘 비교하시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